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저번 주에 집에 와셔가지고 좀 암기 사항, 암기 코드 이거 좀 공부 좀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복습은 안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복습은 안 하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부터 나갈 차례입니까? 업무 정지입니까? 업무 정지할 차례입니까? 296페이지? 예. 자, 업무 정지부터 바로 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업무 정지. 자, 업무에 관한 정지. 자, 업무 정지인데, 업무 정지는 누가 합니까? 누가 명합니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명하죠? 자, 등록관청이 누굴 상대로 합니까? 누굴 상대로?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의 정지 사유,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범위가 있어요. 자격정지처럼 몇 월 범위입니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재량인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3월에 업무 정지가 있고 이렇게 3월에 업무 정지, 그다음에 6개월의 업무 정지,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1개월의 업무 정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구분해가지고 좀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3개월의 업무 정지,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을 안 한 것이에요.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 말이지. 등록한 걸 사용 안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업무정지 3월입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몇 가지의 의무가 발생이 되죠? 4가지의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서, 15서식, 반드시 그 표준 서식을 이용해서 계약 체결해야 되죠? 그걸 작성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보존하랬어요? 3년 동안 보존하랬죠? 보존 안 한 거지. 맞죠? 자, 그 두 가지입니다. 작성을 안 했다든지 보존을 안 했다 그러면 3월이에요. 업무정지. 그럼 세 번째가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에서 거래가 완성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랬지? 거래가 완성된 사실, 거래 완성 사실에 대해서 지체 없이 거정사한테 통보하라고 했죠. 예.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를 안 한 거예요. 통보.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인 설명서 있죠. 네, 확인 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물론 이제 작성도 해야 되겠지만 작성에 관한 이제 제재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교부부터 나와 있어요.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라고 했습니까? 교부를 안 했다든지. 자, 몇 년 동안 보존하래요? 3년 동안 보존하랬잖아요. 보존 안 했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랬습니까? 네,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그럼 거래계약서 나와야 되겠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서는 작성부터 나와 있습니다. 작성을 안 했다. 그 다음에 교부 안 했다. 자, 몇 년 동안 보존이에요? 5년 동안 보존이죠. 보존 안 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안 한 게 없어. 지금 다 했잖아. 다 한 거 맞죠? 예. 거기다가 이제 제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좀 잘 이제 먼저 해놔야 돼. 이런 거. 내용들 있죠. 그래가지고 3월 제재를 갖다 붙이면 돼. 암기법대로. 자,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 하니까, 다섯 번째 아니고, 여섯 번째가 뭐냐 하니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등록관청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감독상 명령. 자, 구체적으로 감독상 명령 위반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냐면 그 감독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라.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냈는데 보고를 안 한 게 위반한 거죠. 그 다음에 보고하긴 했는데 어떤 보고? 거짓 보고한 게 위반한 거죠.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게 위반한 거죠. 하긴 했는데 어떤 자료? 거짓 자료 제출한 게 위반한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뭐 했어? 방해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가 봐. 방해는 막 떠드는 거라고 했죠. 방해 전에는 기피가 있어요. 거부는 문을 안 열어준다 했고, 방해는 막 떠드는 거라 했고, 기피는 이리 오라 그랬는데, 저리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부, 방해, 기피.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감독상 명령이에요.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안 했다? 그럼 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7번째입니까? 7번째. 마지막에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적 범위는 어디입니까? 업무 지역적 범위. 어느 지역까지 할 수 있어요, 부칙은? 사무소가 날 특강도죠? 자기 사무소가 날 특강도 내에서만 할 수 있죠, 업무를. 그런데 업무 지역을 위반한 거예요. 그 업무 지역을 위반하게 되면 부칙은 업무정지 3월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업무정지 3월. 되겠죠? 자, 업무정지 6월이에요. 첫 번째가 결격 사유자 고용이에요. 결격 사유자를 소속이나 보조원으로 고용하면은 업무정지 6월이에요. 이것도 이제 단서는 있습니다. 단서가 뭐냐 하니까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을 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2월 이내에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단서가 있으면 업무정지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마찬가지 그 정보망에다가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겠죠. 예,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상대적 등록 취소 있습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1회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유효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상치에 해당하는 사유를 1회 위반했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정지 유효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상치에 해당하는 것들은 업무정지 유효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최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요거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플러스 마지막에 과태료만 나와야 돼. 왜? 업무정지가 나오면 안 되지. 업무정지 유효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업무정지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과태료가 나와줘야 누적해가지고 업무정지 유효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업무정지 한번 받았죠? 과태료 한번 받았죠? 그러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은 상태에서 과태료가 나와주면 뭐가 돼? 업무정지 유효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6월. 자, 그럼 1월은 뭐냐 하니까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죠. 그럼 그 밖에요. 그 밖에 명령하고 또는 처분 위반이다 이 말이지. 자, 대표적으로 고용인 신고 있죠. 고용인 신고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고용인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업무정지 몇 월? 1월이에요. 왜?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니까. 됐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그 밖에 다 들어갑니다.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닌 것들은. 되겠죠? 다 1월입니다. 자, 이거 암기를 해야 되겠네. 자, 암기법을 소개합니다. 암기법.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암기법은.
자, 우리 이제 특별시 입학리 이제 좀 익숙하셨습니까? 특별시 입학리 좀 익숙해지셨죠 이제 한 3주째 이제 나오니까 우리 특별시 입학리에도 우리 중개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게 다 있어요. 특별시 입학리에 중개사무소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인장을 일단 등록해야 돼. 인장을. 그럼 인장 나왔습니까 여기? 인장 나왔다. 자,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옛날부터 이 인장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막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인장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설계를 한다 이 말이지. 통이 있죠, 여기 통. 전속할 때 전, 그 다음에 통보할 때 통이 나와. 인장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여기 설명서 있죠, 설. 그 다음에 계약서 있죠, 계. 그래서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설계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죠. 그러면 인장에 대해서 전통 설계를 하는 장부 같은 게 있어. 장부. 여기서는 명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가 나오죠. 명령이랑 부칙이랑. 자, 그래서 인장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설계를 하는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일이 있었냐니까 결정을 할 일이 있다. 결정 나왔죠? 결정을 할 일이 있는데 결정이 서로 어떠냐 하니까 결정이 상이해 이 말 보시면 상이해 이 말이 서로 다르다 이 뜻이죠. 여기서 상이해 하면 같은 말이에요. 상이해에서 상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이해. 보시면 최근 1년 이내 상대적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해가 나와요. 이해가. 그래서 결정이 서로 뭐하다? 상이하다, 상이회하면 돼요. 상이회 그냥 하면 돼. 발음을 흐릿하게 해가지고. 결정이 어떻다고? 상이회. 아시겠죠? 상이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이회. 이렇게. 인장에 대해서 전통 설계, 인장에 대한, 이렇게 해야 돼요. 인장에 대한 전통 설계 명부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있는데 서로 어떻다고? 상의에 이렇게 결정이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요 결정 상의에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한 6개월 걸렸어요. 결정 상의에 요거 만드느라고 한 6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 말이지. 다른 거는 뭐 거의 뭐 하루 만에 끝났는데 요거는 6개월 정도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만드는데 결정 상의에 다시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다시 인장 전통 설계 명부에 대해서 결정이 뭐 상의하다. 결정 상의에 이렇게 외워야 돼요. 결정 상의에는 몇 월? 6월. 인장 전통 설계 명부는 3월. 나머지는 그 밖에는 1월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책에. 자, 296페이지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자, 밑줄 긋습니다. 등록관청은 누굴 대상으로? 개업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며 몇 월 범위라고 돼 있어요? 6개월의 범위에서 뭐 한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돼 있죠? 재량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방금 했으니까 몇 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 하니까 세 번째 줄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했다. 이런 말이 밑줄 긋습니다.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했다. 그럼 이건 몇 월이야? 6월이죠. 6월이에요. 결격 사유자 고용은 몇 월? 6월입니다. 결정 상의할 때 그 결이잖아요. 근데 단서가 있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해소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잠깐만 2번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줄에 자, 전석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다. 이 말은 줄이면 작성을 안 했다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존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몇 월? 자, 몇 월? 정확하게 하세요. 하지 말고. 몇 월? 3월이잖아요. 전통설계 명부할 때 그 전이잖아요. 전속. 되겠죠? 전속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교부를 안 했다. 그 다음에 보존을 안 했다. 몇 월? 3월이죠. 오른쪽에 4번 해보세요. 마찬가지 확인 설명서에서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몇 월?
3월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원래 떨어져 있거든.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근데 묶어놨어요. 제가 저기서. 묶어놨죠? 자, 그 다음에 5번 해보세요.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작성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다 몇 월? 3월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까? 또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은 안 했다. 몇 월? 3월이죠. 자, 7번 해보시면요.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은 상태에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6월이다 이거 말이고. 자, 그다음 8번에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것은 몇 월이에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것은 6월이에요. 결정 상의할 때 그 정이잖아요. 6월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 안 한 것은요. 이건 3월이에요. 같은 정보망에 관한 내용인데 한 개는 6월이고 한 개는 3월이죠. 구분하셔야 돼요. 자, 9번을 한번 보세요. 부칙이 뭐 했습니까? 업무 지역을 위반했다 그 뜻이에요. 몇 월? 명부 할 때 그 부칙 3월이죠. 자, 10번에는 인장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했다 몇 월? 3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상대적 등록 취소의 사유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 1회 위반했다 그러면요 요거는 6월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감독상의 명령을 이제 위반했다 그런 말이죠. 보고를 안 했다, 자료 제출 안 했다, 출입에 대해서 거부 방해 기피했다, 거짓 보고했다, 거짓 자료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3월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까? 그 밖의 명령 처분 위반은요 1월이다 그 말이죠. 14번은 보지 말고. 자, 다시 한 번 더 양가로 2번에 처분권자, 업무정지 처분권자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맞죠? 대상자는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업무정지의 그 기준이 나오는데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이것도 원래 좀 간단했는데 약간 좀 늘어났어요. 뭐가 양이. 자, 일반 기준만 한번 볼게요. 일반 기준만. 가목에 보시면은 가에 기간의 계산만 찾았습니까? 기간의 계산. 자, 기간 계산인데 이때 말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 저기 보시면 결정 상의에 할 때 그 2회 있죠. 결정 상의 할 때 그 상대적 취소할 때고 앞에 최근 1년 이내 있죠. 그리고 2회 할 때도 최근 1년 이내 있죠. 저 최근 1년 이내를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최근 1년 이내를 언제로 볼 것이냐.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간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처분받은 날과 그 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 기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줄이면 처음에는 처분받은 날이고 두 번째는요. 적발된 날이에요. 두 번째도 처분받은 날이 아니고 적발된 날, 그 사이가 1년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이가 1년이냐 이 말이지. 되겠죠? 처음에는 처분받은 날, 두 번째는 뭐라고? 적발된 날, 그 사이가 1년이냐. 기간 계산이요. 자, 나에 보세요. 나에 보시면은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중처벌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중처벌. 자, 어떻게 하냐면 각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이 있겠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중을 하더라도 몇 월을 넘을 수 없냐? 총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이 돼 말이에요. 가중 처벌을 하더라도 6개월이 돼 말이에요. 다해 보세요. 자, 요건 뭐냐 하니까 업무 정지 두 번째 줄이에요.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이거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줄일 수 있냐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소한 부주의다, 오류다 같은 이런 과실, 사소한 거다, 오류는 과실에 일한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위반 행위를 시정하려고 해소하려고 뭐 했다고요? 노력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자, 라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밑에 줄에 느리더라도 몇 개월, 마찬가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어떻게 하는 경우에 느리냐 하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용 정도가 중대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고, 또 한 가지는 동기결과 위반 정도 고려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개별 기준은 방금 다 했어요. 우리가 몇 월인지 다 맞췄죠. 네,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 있어요. 300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니까 밑에 업무정지 처분의 제한이라고 있습니까? 요걸 다른 말로 이제 업무정지의 시효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효제도. 자, 소멸시효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 자, 그냥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에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늦어져 가지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그 업무정지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시효제도로서 소멸했다 이 말이지. 소멸시효. 3년. 그러니까 업무정지에만 이 소멸제도가 있다. 시효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다른 처분에는 시효제도가 없어. 그럼 다른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든지 간에 무조건 처분합니다. 나중에라도. 근데 업무정지는 3년이 지나버리면 처분을 안 하겠다 이 말이야. 되겠죠? 중요하면 이것도 물어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자, 업무정지는 끝났고 302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의 승계 나옵니까? 자, 요거 계속 옆에 시험 나왔다고 돼 있죠. 31, 32, 33 계속 나왔다고 돼 있죠. 예, 최근에 문제가 약간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막 날짜가 주어지면서 박스 안에 들어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막 나와. 자,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총 3가지만 아시면 돼. 3가지만. 자, 제목이 우리가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해서 총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폐업을. 네, 폐업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면 돼, 놀고 싶으면 놀면 돼요. 그냥. 폐업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등록 같은 경우에도 이 재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재등록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재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등록한 기업에 대해서 폐업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승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 이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알아가지고 폐업을 했고, 알아서 그냥 처분 내려지기 전에 폐업을 했고, 다시 이제 뭐 업무정지가 이제 뭐 안 받는 줄 알고 다시 등록했다. 그랬을 때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폐업 전에 업무정지 사유로 등록관청에서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사라질 것 같으면은 다 한 건 해먹고 폐업하고 한 건 해먹고 폐업하지. 맞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요겁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기 전에 어떤 처분을 받았냐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업무정지. 아니면 두 번째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을 받았어. 6개월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을 했다 이 말이야.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원래 폐업 안 해도 되잖아. 업무정지 같으면. 맞죠? 근데 지가 그냥 폐업을 한 거예요. 그때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는 그 행정처분의 효과 있어요. 행정처분의 효과.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는 언제까지 승계되냐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 말이지. 재등록기업한테. 승계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지. 업무정지를 6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있다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3개월이 경과되고 그 다음 폐업한 거야.
그러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다시 등록시켜 주잖아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자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3개월을 다 지나고 등록했다.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는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 재등록 기업에 대해서 업무정지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있죠. 그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돼요.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업무정지는 끝났지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1년 동안 승계가 돼. 그래서 그 1년 안에 또 업무정지를 해버리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그게 최근 1년 이내. 막 누적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이걸 1년을 3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여기 처분일을 대체적으로 뭘로 바꿉니까? 이 처분일을. 처분일을 폐업일로 바꿔요.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에요. 폐업일이랑 처분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뭘 따져야 돼? 처분일을 따져야 돼요. 처분일로부터 1년이 됐냐 안 됐냐. 1년이 됐으면 1년이 넘었으면 효과 승계가 안 되고 처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사라지는 거지. 근데 1년이 안 됐으면은 그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등록관청이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기 전에 어떤 위반 행위를 했냐니까 첫 번째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두 번째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아니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자, 요거는 뭐냐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기 전에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을 해서 본인이 알아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냥 등록관청에 와가지고 처분 내려지기 전에 이거는 처분한 거고 이건 처분 내리기 전에 알아서 폐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했죠. 그랬을 때 그 폐업 전에 이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냐? 할 수가 있겠죠. 왜?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했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요거 폐업 전에 이런 사유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폐업 전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사유로 재등록기업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처분 X. 첫 번째가 뭐냐면 재등록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그 기간 있죠. 그 기간을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다시. 자,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고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그 기간.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죠. 그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 그래요.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이잖아. 논기간, 자기가 쉰 기간이에요. 맞죠? 그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폐업 기간이 3년이 초과됐다 그러면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 지가 알아서 3년 동안 노른 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결격 사유할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기본 3년이죠. 3년 동안 원래 일 못 하잖아. 근데 지가 알아서 3년 동안 놀고 왔잖아. 그래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야. 어차피 등록관청에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잖아요. 그래도 3년 동안 일 못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네가 알아서 폐업했고 네가 3년 동안 놀다 왔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3년이 초과되면 그 재등록 기업한테 폐업 전에 이런 등록 취소 사유로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놀다 왔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행정처분이 업무정지라면 3년까지는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아까 했잖아. 업무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까지는 갈 필요 없고 1년만 초과되면 업무정지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6개월만 받으면 끝인데 1년 놀았으면 많이 놀았잖아요. 되겠죠?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볼 때 효과 승계되냐 안 되냐, 이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냐 안 되냐는 처분일을 따져야 돼요. 문제에서 처분일로부터 1년이 됐냐 안 됐냐를 따져야 돼. 그리고 행정처분을 재등록기업한테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것은 폐업기간을 따져야 돼요. 폐업일로부터, 폐업이라고 다음 개설 등록일, 그 사이가 1년이 넘었냐 3년이 넘었냐를 따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포인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이에요.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우리가 재등록 아니고 그냥 기업은요, 아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몇 년 동안 결격 기간이에요. 그냥 기업은 3년이잖아요. 근데 재등록은요, 자, 재등록 기업은 일단 한번 폐업한 사람이죠. 하루라도 놀았습니까? 하루라도? 놀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등록 기업에 대해서 폐업 전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했어. 행정처분을 했어. 그러면 일단 처분일이 나오겠죠. 그럼 행정처분 했으니까 등록 취소 처분했죠. 그럼 처분일 나오지. 기본 3년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재등록은 하루라도 놀았잖아요. 그럼 논기간을 빼줘야 된다. 이 논기간이 뭐예요? 폐업기간이에요. 이 폐업기간을 빼줘야 돼요. 폐업기간을 빼준다 말이지. 자, 2년 놀다 왔다. 그러면 3년에서 2년 빼고 1년간만 결격기간이 되는 거예요. 3년이 아니고 논기간을 빼주겠다고. 결격기간 따질 때. 아시겠죠? 자, 요거예요. 자, 밑줄을 꺼볼게요. 302페이지. 행정처분의 승계.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승계라고 돼 있죠.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후에 다시 등록했죠. 그랬을 때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거 한 가지.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행정처분 승계라고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니까 재등록 기업에 대해서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지위가 그래도 승계되니까. 그때 처분함에 있어서는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밑에 폐업 기간이란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 예외적으로 이제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적어놓은 거예요. 기억 보세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겠지. 자, 니은 보시면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된 경우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없다. 자, 업무 정지라면 폐업 기간이 3년까지 갈 필요 없고 1년만 초과되면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오른쪽에 누적 적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승계라는 내용이죠. 폐업 신고 전에, 폐업을 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했고 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는 언제서부터 진행되냐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기업한테 승계된다는 사실이에요. 폐업일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질서벌. 자, 질서벌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벌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지금까지 한 건 행정처분입니다. 지금까지 한 건 행정처분이에요. 쉽게 하면 이제 행정처분 5개 있잖아요. 자의계 취소, 자의계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앞에서 했던 게 지정 취소, 거정사의 지정 취소. 이 5가지의 행정처분 요 사유들을 막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칙이 남았는데, 벌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행정 형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이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구분하셔야 돼. 자, 질서벌은 다른 말로 뭐라 하면 과태료라고 해요. 과태료. 질서벌은 뭐라고요?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 형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행정 형벌은 첫 번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대 3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질서벌은요, 과태료인데, 첫 번째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거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이제 4가지가 남은 거예요, 4가지. 그래서
행정처분 5가지, 벌칙 4가지, 총 9가지를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 9가지에 굉장히 많은 점수가 달려 있어요. 거의 최소 20점 아니면 30점 정도가 달려 있어, 거기. 자, 그러면 이제 3대3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제일 일단 작긴 작아. 제일 작긴 작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다, 무등록 개업이다 이 말이에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그럼 3대3이에요. 3대3. 자, 두 번째는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에요. 부정등록죄. 거짓 그 밖에. 자, 세 번째는 금지 행위를 한 사람인데, 자, 금지 행위 중에서 우리가 금지 행위가 우리 33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거 해당이 되냐면, 관련 있는 증서 있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장, 시세 부당, 중개 제한. 여기까지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맞죠? 여기에다가 33조 제2항에 있는 개업 등의 업무 방해가 들어가야 돼요. 개업 등의 업무 방해는 일반인이 하죠. 일반인이 3대3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요거. 이 방이 뭡니까?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행위. 33조 제2항에 있는 거. 요거는 금지행위 때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금지행위 때 다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이 3대3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암기할 때 관직상 투시 중 당까지 나와줘야 돼. 3대3을 물어본다면. 자, 그러면 암기법을 한번 볼게요. 암기법은, 자, 앞머리 따볼게요. 무부금,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무부금. 자, 무부금이 무슨 뜻이에요, 무부금? 무부금은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뜻을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냥 무부금 하시면 돼. 무부금. 3대3이에요. 무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대1입니까?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3대3 아니면 다 1대1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렇게 헐렁하게 공부하면 안 돼. 아시겠죠? 3대3하고 1대1 딱 구분해가지고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지? 자, 첫 번째. 1대1의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중사무소 이 말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이중사무소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지금?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중사무소 하면은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이중사무소는 절치입니까? 상치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취치 하지 말고. 맨날 그러더라. 하고 막 치치 이러면서 막. 상치예요. 우리 암기법이 이렇게 기사 했잖아. 이게 상치거든. 근데 상치면 그건 일단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처분으로서 상치예요. 근데 얘는 벌칙을 받는 거예요. 벌칙을.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이중사무소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는 상치고 행정형벌로서는 1대1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병과가 돼. 병과가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랑 벌칙은 같이 병과될 수 있어요. 해당이 되면은 같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외울 때는 일단은 병과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암기법 그 다음에 행정형벌 1대1 암기법 이렇게 딱 외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병과가 생각이 나. 병과되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중사무소 하면 이제 1대1로서 이중사무소를 생각해야 돼. 자, 이중사무소 1대1이에요. 이중사무소 했다 그러면 이제 행정형벌로서는 1대1이다. 두 번째, 짝지가 뭐였어? 짝지가 임시중개시설물 맞습니까? 임시중개시설물 짝지예요. 이 두 개가 짝지라. 왜 짝지입니까? 제재가 똑같잖아. 그래서 짝지예요. 제재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사무소가 나오면은 임시중개시설물도 같이 따라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 제재가 똑같다니까. 같은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사무소, 이중사무소. 자, 세 번째가 경험이 아니고 정보 공개 위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정보 공개
누가 했냐니까 정보공개 위반을 누가 했냐니까 거정사가 한 거예요. 거정부사업자가 정보를 공개할 때 어떻게 하랬어? 첫 번째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에 공개하라고 했죠. 근데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세 번째는 기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 말이지. 요것도 부은 정일사 할 때 그 정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1대1이 받는 거지. 일단 1대1이에요. 1대1 정보공개 위반. 자, 네 번째가 유사명칭이라고 하면 유사명칭은 사칭. 뭐 사칭이 뭐예요? 아닌데 이라고 한 게 사칭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뭐라고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안 되지.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뭐라고 했냐니까 문자를 사용한 거예요. 문자고.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뭔데? 무슨 문자? 사무소 명칭에 사용하는 문자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걸 쓴 거예요. 누가? 기업이 아닌 자가 이걸 썼다고요. 그러면 1대1이에요. 기업이 쓴 게 아니고 기업이 아닌 자가 이걸 썼다고요. 그러면 1대1이에요. 이건 사칭한 거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가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 뭐 기업이 당연히 이중 등록하겠죠. 기업이니까. 기업이 이중 등록을 하면은 일단 행정형벌로서는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여섯 번째가 이중으로 소속을 했다. 누가? 기업 등이. 그러니까는 기업 등은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조인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했거든. 누구라도 이중 소속을 했잖아요. 일단 행정형벌로서는 1대1이에요. 행정형벌로서는. 지금 행정형벌을 하고 있잖아요. 1대1. 맞죠? 행정처분은 또 달라. 기업도 다르고 또 소속도 다르고 달라. 자, 일곱 번째를 보세요. 자격증, 우리 이제 자격증에서 이런 거 했어. 이거 했어요. 보세요. 자격증에 대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가지고 뭐 했냐 하니까 중개 업무를 하게 했네. 시켰죠. 그리고 팔았어. 그 다음에 대여했어. 이런 말이지. 그리고 산 사람 있죠. 양수. 그리고 대여받은 사람 있죠. 총 5명이에요. 5명. 이 5명 다, 5명이잖아. 하나, 둘, 셋, 넷, 5명 다 뭐예요? 1대1이에요. 자격증. 에이? 그럼 이제 등록증 나와야 됩니까? 등록증 나와야 되죠. 등록증에 대해서는 성명 또는 뭐가 있냐? 상호가 있죠. 등록증에는 상호 있습니까? 자,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뭐 했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네. 그리고 등록증 자체를 양도 또는 대여했잖아요. 근데 이 등록증에서는 성명 상호를 해가지고 이거 시켜가지고 중개 업무를 한 사람도 있어. 한 사람. 이거 시켰잖아요. 그럼 여기 한 사람 있잖아. 시켜가지고 한 사람 있죠. 한 사람도 들어가. 근데 자격증에는 한 사람이 안 들어가요. 자, 여기에 양수받은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대여받은 사람 있죠. 총 6명이잖아요. 하게 한 사람, 양도한 사람, 대여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 다 1대1이에요. 1대1.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뭐냐 하니까 금지행위. 금지행위 뭐 어떤 거? 매매업, 무등록과의 협력, 초과수수, 거짓된 은행, 매무수거 1대1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표시광고, 10번째는 표시광고를 누가 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했네. 기업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 했잖아요. 몇 대 몇? 1대1이에요. 11번째가 비밀을 누설했습니까? 비밀 누설했잖아요. 비밀 지키라 했잖아요. 비밀을 누설했으면 1대1이에요. 안 한 거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안 한 거 없죠? 이거. 그러니까는 일단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 내용 자체들도 다 한 번씩 나오니까. 자, 그럼 이거 암기법 암기해야 되겠네. 자, 어떻게 암기할 거냐 보세요. 여기 이사가 나오는 게 이사가 나오는데 이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사를 간다 막 그런 말이 아니야. 그죠?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이사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말해요. 직책이라면 이사님, 이런 거 있죠. 이사님, 상무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무소에서,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남자 중개보조원 있죠. 남자 중개보조원을 뭐라 부릅니까? 어? 실장님 잘 안 불러요. 남자들은 실장님이라고 잘 안 불러. 이사님이라 불러요, 이사님. 아니, 사람이 센스가 좀 있어야지. 남자 중개보조원 뭐라 부른다고? 이사님이라 부르죠, 이사님. 남자 중개보조원은 이사님이라 불러요. 아니면 뭐 상무님이라든지 아니면 부장님, 과장님 이래 불러. 여자 중개보조원은 실장님 이래 불러요. 에이? 자, 이사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남자 중개보조원 이사님이 나와야 되겠네. 자, 이사님 이름 뭐예요? 임정유. 임정유가 나왔어요. 임정유는 남자 중개보조원 이사님이에요. 직책이 이사님이에요. 자, 임정유를 딱 이름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누구 동생이네, 딱 보니까. 누구 동생이야? 누구 동생? 그렇죠. 임겸육이 동생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임겸육이 아시죠? 임겸육이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했잖아, 아까. 기사, 버스 기사잖아요. 버스 기사잖아요. 임겸육이. 에이? 그렇게 해서 계속 연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임겸육이 동생, 임정유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직책이 이사님이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중개보조원이니까 자격증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요즘 좀 안 했네. 또 일이 바빠가지고. 그럼 몇 등 했어? 2등 했다. 또 2등 했다. 그럼 1등은 누가 했어? 그렇죠. 나왔다. 누구? 사부님이야, 사부님. 공부한 사람 딱 2살밖에 없댔잖아. 요 사람이 요거예요. 요거. 임정유. 임정유랑 누구랑 사부님 2살 공부해. 그래서 임정유가 2등 하면 사부님 1등. 사부님 1등, 2등 하면 임정유 1등 하고 이래요. 2살밖에 없으니까. 자, 요 형은 아까 임겸육이랬잖아요. 임겸육이는 버스 기사잖아. 버스 기사는 공부를 안 해요. 버스 기사는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 피곤해서 힘들어. 제가 실제로 그 부산에 우리 108번 버스가 있거든. 거기 버스 기사분이 와가지고 몇 년 됐다. 근데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수업도 안 빠지고 듣고 했는데 5월달 되니까 지쳐가지고 못하더라. 진짜 지쳐가지고 운전해야 되고, 그죠? 운전하다가 잘 수는 없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버스 기사분은. 그래서 임겸육이는 공부를 안 한다. 누가 한다? 네, 사부님하고 임정유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떤 나중에 되면 누가 공부한다 그러면 임겸육이 또 얘기해 봐. 임겸육이라고. 공부 안 합니다. 임겸육은. 2등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뭘 안 주겠네. 자, 뭘 안 주겠어? 또 소가 나왔어요. 소를 안 줘. 그때도 소 안 줬잖아. 그때도 이소 안 줬잖아요. 지금도 이소를 안 줬는데, 사부님이 그때 할 때는 이소 양 해가지고 양이 한 마리였거든. 그 양이 2마리예요. 양이 늘었어. 양이 맞네. 양이 한 마리, 2마리인데, 이름을 정해줘야지. 첫 번째는 자양이에요. 자양. 두 번째는 등양이에요. 등양. 양이 그냥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양이 최고의 양이죠. 자양. 그 다음에 등양. 소 2마리랑 자양, 등양. 양이 늘었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표시가 금지하겠단 말이지. 그리고 이 금지한다는 표시를 좀 비밀로 해달라. 왜? 부끄러우니까 2등 했다고 부끄럽다고 금지한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이 뜻이에요. 금표비. 금표비를 한꺼번에 읽으셔야 돼요. 금표비. 자,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사 끊고 이사 누가 나와야 돼? 임정유가 뭐 했어? 2등을 했죠. 그러니까는 뭐 이소, 소 2마리, 그 다음에 자양하고 등양하고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금지한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금표비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임정유, 2등, 이소, 자양, 등양, 금표비 이렇게 해오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1대 1까지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된다. 주체에 따라서. 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중개대상물 있죠?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랬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것이야.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랬는데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를 또 안 했네. 맞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랑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있죠. 거정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에 관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승인 안 받았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 안 받았죠. 운영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운영을 한 것이에요. 맞죠? 부운 정일사 할 때도 그 부운 할 때 그 운이에요. 운.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가 국장의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단 말이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두 개가 최근에 들어갔어요. 개업한테 어떤 경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냐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것이다. 부당한 표시한 거 들어봤죠?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개사물 자체가 없는데 광고를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된 광고 또는 과장된 광고. 세 번째가 거래질서 해치거나 의뢰인의 피해를 우려있는 광고. 요거 세 가지가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는 어차피 그 표시 광고 파트 할 때 공부해놔야 돼요.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면 일단 5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하니까 요거는 안 했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인터넷에 네이버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 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감시를 하는 거지. 규정 준수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 네이버 이런 데다가 자료를 좀 제출해라.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죠? 그러면 500만 이하 과태료 받아요. 그 다음에 위반 의심이 되는 내용 확인이나 추가 정보 게재 같은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응하지 않아도 500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요거는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했다면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협회가 있는데 협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운용 실적을 공시하랬죠.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네. 두 번째가 국장의 개선 명령 있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가 국장의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또는 시정하라고 명할 수 있는데 그 시정 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죠. 미이행.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다. 자, 이때 감독상의 명령은 두 사람이에요. 금감독원의 원장, 금감원장 있죠? 하고 국장하고 두 사람이에요. 금감원장의 감독상 명령 위반도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기. 자,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자, 특별시 우리 이판리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제 이름이 성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수. 여기 성수 있죠? 성실 정확하게 연수기 할 때 성수. 자, 성수는 보통 이름이 좀 흔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수 있어요. 성수 있어요? 없구나. 다행이다. 성수. 보통 있을 수도 있어. 성수는 좀 이름이 흥하니까, 그죠?
자, 성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은 저도 잘 몰라요. 성은 저도 처음부터 몰랐었어요. 성수라는 사람이 옛날엔 잘 나갔어. 그런데 요즘엔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뭐가 됐어? 영감이 됐어요. 영감, 운영 규정, 그다음에 감독사 명령, 영감이 됐단 말이에요. 성수가 영감이 됐어요. 그럼 성수 영감이라 부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성수 영감이 이제 돈이 막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지하철에서 돈을 적선을 해요. 적선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선을 해 간다라고 돼 있어요. 적선 해 감. 적선 해감. 지하철에서 적선을 해 가는 돈이 500만 원이야. 이 말이죠. 500만 원인데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까 누가 같이 따라왔어요? 부모님이 따라왔대요. 부모님까지 와가지고 같이 적선에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 달 수입이 1,50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당하죠. 네. 자, 보세요. 이게 이 두 가지 있죠. 요거 부모. 이게 늦게 들어갔어요. 이게 요 성수 영감 적선 해감이 굉장히 오래돼 있거든요. 오래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간 것이 이 부당한 표시 광고랑 모니터링이거든.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놓으니까 암기법을 새로 만들잖아요. 기존에 암기법이 있는데 이걸 넣어가지고 추가해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성수 영감 적선 해감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부모 이게 여기서 이걸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얘가 개업이잖아요. 그럼 이거 개업 요 자리에 넣어줘야 되거든 또. 개업 같이 넣어야 되는데 넣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넣어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거 모니터링인데 또 여기서 어떤 걸 집어넣을까 하다가 모니터링을 아랜다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집어넣었어요. 모니터링. 그래서 부모가 갑자기 생각나서 넣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보통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 말이죠.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요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50만 원짜리 첫 번째 뭐냐 하니까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뭘 쓰면 안 됩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표기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얼마? 50만 원. 자, 두 번째 우리 사무소 명칭을 정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문자가 있죠. 했죠. 문자. 그 문자를 위반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했죠. 그걸 안 쓴 거야. 그러면 명칭 관련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5개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려 했는데 성명 표기를 안 한 거예요. 표기를 했는데 어떤 표기를 했어? 거짓 표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표기만 해도 50만 원, 성명 표기를 안 해도 50만 원, 문자 위반하면 50만 원. 명칭 관련 다 50만 원. 간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되죠. 등록증 반납 안 했는데 7반납 안 했잖아요. 등록증 반납 안 했죠. 자, 네 번째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명시 의무 위반이에요. 표시 광고할 때 기본적으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등록번호, 개업의 성명 명시하라고 했죠. 인터넷 광고할 때도 여기에다가 중개대상물에 따른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명시하라고 했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명시해버리면 그것도 위반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위반한 거잖아요. 요거 전부 다 들어가요. 명시 위반. 자, 여기까지가 50만 원. 자,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는 우리가 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 안 했잖아. 이전 신고. 두 번째, 등록증 같은 거 벽에다 게시해야 됩니까? 게시 안 했죠. 자, 세 번째,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한테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설명 안 했죠. 그 다음에 증서사본이 나오면은 증서사본 같은 거 교부하라고 했는데 교부를 안 하거나 또는 전자문서 제공하라고 했는데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을 안 한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 손해배상 책임할 때 다 있었잖아. 8번으로. 있었죠, 이거? 제일 마지막 거, 이거.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까? 7반납해야 되죠. 반납 안 했지. 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랬어? 미반납 사유서, 반납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내라고 했죠.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미반납 사유서 제출을 안 했잖아. 제출하긴 했는데 어떤 사유서? 거짓된 사유서를 제출했자. 거짓된 사유서를 제출해도 30만 원.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20만 원은 휴업 신고 있죠. 휴업 신고. 그다음 폐업 신고 있죠. 재개 신고 있죠. 기간 변경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예, 다 했잖아. 지금 내용도 의무도 다 했잖아요. 아는 거 없죠? 예. 요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자, 암기법을 공개합니다. 암기법을. 잘 보세요. 암기법. 자, 부칙이라는 사람이 부칙. 직업이 일단 부칙이에요. 부칙 누군지 알죠? 부칙이 있는데 이 부칙이 산을 좀 잘 탑니다. 산을 잘 타는. 산을 올라간다. 그걸 두 글자로 뭐랍니까? 산을 올라간다. 자, 또 등산 나왔다. 뭐 어제도 등산이라더만. 등반이야, 등반. 어이? 등산 아니고 뭐라고? 등반이에요. 등반. 등산이 아니에요. 산나비 아니다. 아시겠죠? 등반이에요. 등반. 등반하는데 산을 아주 잘 타. 산을 관악산 날다람쥐. 산을 잘 탄다고요. 산을 잘 탄다. 뭘 잘한다. 이걸 한 글자로 얘기하면 명예, 명. 노래를 잘한다. 명창. 명가수 하잖아요. 알죠? 등반을 잘한다. 뭐? 명등바이다. 명등바이다. 항상 부를 때, 이 부칙을 부를 때는, 부칙, 명등반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자, 이 부칙이면서 산을 잘 탄다. 그러면서 이 부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업을 하고 있다. 무슨 경업을 하고 있냐니까, 자반이라고 하면 반찬집이라고 말해요. 반찬집. 자반이면 이제 자반고등어, 이렇게 공자반, 김자반 같은 거 있죠? 자반집을 이제 반찬집을 운영한다 이 말이야. 그 반찬집에 반찬을 누가 만들겠어? 명등반이 만들어야 부칙이.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칙 명등반표. 엄마 표, 아빠 표처럼 자기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부칙 명등반표. 자반집을 운영하는데 그 자반집에 간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판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게 손으로 만든 자바이다. 이게 손자반.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손으로 만든 자바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손자반. 간판 이름이에요. 추임새를 넣으면 여기다 바로 이게 바로 손으로 만든 이게 바로 손으로 만든 자바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우세요. 부칙 명등반표 50만 원. 이게 손자반 30만 원. 너무 맛있죠? 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휴. 어쩔 수가 없다. 휴. 너무 맛있어가지고 쉬는 거지. 이렇게 가지고 구분해서 외우세요. 요즘에는 구분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구분해서 외우면 4개씩 외우면 금방 외워. 금방. 부칙 명등반표 50만 원. 이게 손자반 30. 휴 하면 20만 원. 그래서 여기까지가 벌칙. 자태료 이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봤고 밑줄 있죠? 밑줄 304페이지에 그 밑줄은 조금 쉬었다가 한번 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